자, 다음은요. 인사이드입니다. 사진 두 장과 함께 소개가 됩니다. 사람 인자가 들어가는 인사이드입니다. 두 명의 인물이 사진으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한 명씩 보겠습니다. 이 인물 뒤에는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요즘 연일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보겠습니다. 사표 놓고 떠난 신현수의 휴가. 이게 무슨 이름일까요? 사표를 여러 차례 지금 사의 표명도 하고 사표되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려가 됐어요. 근데 어제 휴가를 갑니다. 어제 오늘 이틀 휴가를 간다고 돼 있어요. 청와대는 기대 반 걱정 반. 기대는 뭘 기대하는 거고 걱정은 뭘 걱정하는 걸까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에 출근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그거죠.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 거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표 사의 철회하고 계속 근무할 것이다. 또 쉬어가는 모양새 선택할 수도 있다. 이거는 뭐 나간다는 뜻이 되네요. 이런 뭐 관측이 좀 갈리고 있어요. 그리고요. 사태 결론 땐 대통령 리더십 이거 침형상 아닙니까? 참모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검찰개혁 반발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사실 이게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시작된 문제니까요. 좀 뭐 이런 분석들이 좀 곁들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어떻게 보면은 한 축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 어제 신현수 민정수석과 관련된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기자들로부터.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률상으로는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시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자입니다. 거기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밀실 어떤 결론이라는 그러한 비판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식화했고 신현수 민정수석께서 사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고요. 민정수석과 인사협의가 좀 중단된 이유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자, 지금부터 이 얘기 좀 다뤄보겠는데요. 이제 지금 이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궁금한 지점이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점은 뭔가 하면요. 신현수 민정수석은 왜 그토록 더 이상 일 안 하고 싶다는 표현을 자꾸 하는 것일까? 사표를 좀 여러 차례 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표 수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휴가까지 갔어요. 이 정도면은 본인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까지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사표 수리를 안 하는 걸까? 이겁니다. 먼저 김구락 교수님, 네. 두 가지 질문 미리 드렸어요. 지금 예. 써주셨는데 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입장에서 이제 고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본인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권도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정수석실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일을 했단 그런 말이에요.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12년, 2017년에 예. 선대위에도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권에 일조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인물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하나 고민이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본인 스스로가 검찰 출신이에요. 검찰과 정권이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로 해서 부딪히는 이 장면에서 예. 민정수석을 맡았고 거기에서 사실은 본인이 어느 입장을 사실 지지해야 되느냐. 그것이 지금 뭐 신현수 사단의 어떤 본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 날 오면 거기에서 선택지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근데 민정수석을 맡을 때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 못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 스스로가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타협점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원하는 부분들을 약간 매개를 하고 거기서 섞어내가지고 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발휘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이거는 구조의 문제거든요. 그게 구조적으로 어렵다. 그렇죠. 그렇게. 한 명의 어떤 역할로서 이게 1년 넘게 추윤 갈등이라는 것이 사실 사람 대 사람의 갈등이 아닌데 그걸 조금 쉽게 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 그러면 지금 좌절감을 느끼는 걸까요? 그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 못 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의사표시를 하는데 왜 사표수리를 안 하는가? 저는 이 부분은 좀 정치적인 것보다는 인간적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12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년 선대위 참여했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에서 과거 같이 같이 근무를 했었고 검찰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굉장히 가까웠던 분이라고 이제 검찰 출신으로는 예. 믿는 신뢰하는 그런 분인데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의 어떤 의사와 다른 어떤 입장을 개진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 아팠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이제 사퇴를 하는 부분은 거취의 결정권을 본인에게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이 스스로 결정해야지 내가 뭐 어떻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떤 인간적 관계, 인간적인 예. 고려가 여기에 작동을 하는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결단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 예. 사실은 뭐 민정수석인데 본인이 이제 뽑아놓고 2달 만에 또 이것이 나가게 되면 예. 그 스스로 이 자체로서 사실은 정책 부담이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 인사를 왜 잘못하신 거네요 이런 그렇죠. 게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수석이 돌아와서 자신의 일을 업무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주는 그러면서도 이제 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 개혁을 좀 원만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길 바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종훈 변호사께서는 지금 신현수 수석의 생각,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지금 여기 적었는데요. 예. 영화 한 대사를 제가 적었습니다. 마이 무따 아이가 예. 영화 친구에 나오는 그 대사죠.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금 언론을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사건들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알려진 것보다 더 깊숙한 얘기들이 뭔가가 그렇습니다. 있었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쌓인 게 있는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은 민정수석이라고 하면 수석 중에 수석 아닙니까? 예. 거의 왕수석이라고 이제 봐야 예. 되는 거고 그 좋은 자리, 그 영향력 있는 자리를 저렇게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쌓여 있다. 예. 그러면 표현을 많이 묻다 아이가가 아니라 많이 쌓였다 아이가로 쓰셨어야 되는 거 예. 아니에요? 근데 이제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를 그러면 이제 많이 먹느냐. 배신을 많이 드신 게 아닌가. 예. 배신이요? 예. 본인 느낌에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도 좀 자기가 이게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뭔가 높다. 섭섭함이 있을 수 있다. 예, 그것도 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지금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점점점 예. 세 개의 점을 찍어 주셨어요. 유구무원인 거죠. 왜 예, 그렇습니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한데 예. 한편으로는 또 섭섭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 대통령 입장에서 섭섭한 게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찌됐건 이번에 박범계 장관 그 임명안을 제가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 전에 그러면 전혀 얘기가 없었을까요? 신수석하고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어찌됐건 뭐 본인이 느끼기에는 또 객관적으로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항명이잖아요, 일종의.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마찬가지. 또 그런 생각을 또 역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신현수 수석, 문재인 대통령 모두 지금 설명 중에 섭섭이 들어가 있어요. 섭섭하다라는 네, 그런 거죠. 감정이. 예. 그리고요, 하나 이종훈 변호사께 추가 질문을 드리면은 월요일 날 와서 어떤 입장, 계속 사의 표명을 할지 아니면 저 사의 표명을 접고 그래, 이 정도 정리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로 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의 표명을 철회하고 이제 일을 계속하는 걸로 근무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는 가정을 하면 향후에 신현수 민정수석의 어떤 역할,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다시 힘을 실어줬다. 뭐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올 텐데요. 예.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정도까지 지금 상황이 예. 공개가 돼 버렸잖아요. 온 국민들 앞에.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예.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유임을 시켜 가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뒀을 때 정치적 부담과 이제 계속 이제 남아서 직을 수행할 때 이제 부담감 양쪽을 예. 따져봤을 때 어찌됐건 청와대 기강이 더 중요하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사안 또 청와대 기강과도 좀 예. 연결지어서 봐야 그래서 된다는 지금 뭐 거네요. 사표를 그동안 뭐 여러 차례 냈다는 이런 얘기가 예. 청와대 발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청와대가 또 이례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끝까지 보호할 생각이 있고 끝까지 아. 같이 함께 갈 생각이 있다면 그런 내용은 보통 이제 그냥 함구하죠. 예, 그것도 좀 청와대 기류로 좀 읽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휴가 갔다는 것도 청와대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례적이죠. 아니 청와대 참모의 휴가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갔다고. 아무튼 보지 못했던 현상들입니다. 지금 이 모습들은요. 자, 이와 관련해서 다음 기사는 여당의 반응 또는 여당이 지금 어떤 생각할까 이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현수 비판도 옹호도 못하는 어정쩡 여당이다. 어정쩡 여당이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라 날 세우기엔 부담이고 감싸자니 자칫 또 검찰 편을 들게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뭐 이런 겁니다. 사흘째 공개 발언 논평이 없습니다. 지금. 자, 최윤정 변호사. 네. 앞서 잠깐 설명하셨는데 최연수 민정수석은 어떤 인물이고 문재인 대통령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한마디로 문재인의 변호사. 문 대통령이 신뢰하는 유일한 검찰 출신 인사.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문 같은데요. 대통령이 신뢰하는 유일한 검사 출신. 검찰 출신. 왜냐하면은 아.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서 한솥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때는 검찰과의 좀 관계가 삐걱삐걱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들 중에서 이 청와대로 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기류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현수 그 당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자원에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이 사정 비서관으로 왔던 예. 것이죠. 그럼 굉장히 좀 고맙게 생각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005년에 민정수석을 누가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께서 했을 때에 같이 거기에서 이제 사정비서관으로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뭐냐면은 보통 그 당시에 검찰에서 청와대에서 파견을 오면은 다시 일을 마치고 검찰로 돌아갈 경우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예. 내 역할은 여기서 끝이다라고 하면서 옷 벗고 그냥 변호사를 해버린 거예요. 검찰로 복귀를 안 했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하다라는 게 됐고 그래서 그런지 2012년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에 나왔을 때에 예. 이 선거 캠프에서 같이 일을 했고 나아가서 2017년 지난 대선할 때에 이른바 재수회라고 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재수해서 대통령 됐지 예. 않습니까? 그때의 같은 핵심 멤버였고 그 당시 대선 캠프에 법률 지원 단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왜- 역할을 맡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단순한 법률 지원 단장을 넘어서 문 대통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사실상 총괄해가지고 그것을 막아낸 것이죠. 네거티브를 하려고 하면은 개인적인 일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그렇겠네요. 문 대통령이 개인적인 일까지도 다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개인적 신뢰가 특출했기 때문에 예. 이번 정부 들어서 첫 민정수석인데 검찰 출신으로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떤 신뢰가 높은데 나름대로 그 어떻게 보면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예. 이게 신수석이 들어온 2달 사이에 40%가량 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추윤 갈등이 상당 부분 봉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어떤 길이로 가나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 사표를 내면서 좋은 흐름이 완전히 거꾸로 이제 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서 예. 지금 그 여당 같은 경우에는 중요 범죄 수사에 대해서 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오는 이 법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 검찰 출신인 이 신현수 민정수석이 그런 것까지 감수를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마이웨이 그냥 자기의 길을 야인의 길을 가겠다는 쪽에 저는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왜 여당은 어정쩡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사의 피문하는데 왜 고민을 하는지 왜 사표를 반려하고 있는지 이해가 좀 되네요. 여기 이 표현이 맞군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볼 수 있다.
신뢰하는 유일한 검사 출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하고 여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지금.